실제로 회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접대라고 표현하면 이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빈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대망의 제약회사 현직자 인터뷰 시리즈 5번째이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현직자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그런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 질문을 여러 개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되는 내용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앞쪽에는 20년차 제약회사 영업 현직자분께서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이제 하나씩 드릴 텐데요. 현직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약회사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리베이트 아직도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던데 현직자 입장에서 리베이트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있었을 때는요. 리베이트 전혀 하지 않습니다. 10대 회사들, 메이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짧게는 CP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구축된 시스템 안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카드 사용이라든지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리베이트는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상위 10대 제약사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모든 전체 산업군을 뭐 대표를 한다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베이트는 없다. 자, 두 번째, 이제 성격이 활발한 사람들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또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같이 일하시는 구성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봐왔던 그런 사람들을 비교를 했을 때, 영업사원들은 그런 활발한 사람들만 실제로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은 어떤 쾌활한 성격, 명랑한 성격, 대인관계가 좋은 것 같은 성격,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그런 사람들도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성격이든지 영업이라는 분야에 와서 10년 이상 영업직을 하다 보면 그 영업직에 맞는 전문가가 되겠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성격이 영업에 맞고 안 맞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꼭 활발한 사람만 무조건 내가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라고만 해서 영업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는 영업사원한테는 오히려 데이터 분석력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본인이 집중하시는 조용조용하신 분들이 더 우수한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이 남자라서 여자는 별로 지원해봤자 다 떨어지지 않나요? 서류 탈락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자 영업사원이 오히려 훨씬 더 일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고요. 여직원들이 내는 어떤 결과물들, 영업적인 성과들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영업직에 지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내사 같은 경우에만 남자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 메이저 외국계 회사들, 뭐 파이저라든지 GSK, 뭐 바이엘, 베링거 이런 등등의 메이저 외국 외자사들은 여직원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가 외국계 회사가 훨씬 더 나은 여직원에 대한 임신이랄지 그 다음 어떤 그 휴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화된 그런 인사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그쪽으로 이직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사들도 많이 개선이 됐고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일하기에는 상당히 잘 갖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직원들이 외자사뿐만 아니라 국내사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직원을 홀대한다거나 여직원을 뽑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여자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절대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만약 여자라서 떨어졌다 그런 생각은 절대 안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여자분들을 오히려 선호하는 제약 영업 혹은 제약 기업 이런 쪽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쪽도 한번 여자분들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의 문을 적극 두드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만났었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이렇게 좀 좋았었던 그런 의사 선생님들 이런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봤었고요. 의사사회라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조직과는 똑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분들도 계십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분들도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왔던 많은 그런 미담들,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다 어떤 팩트에 근거를 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드라마에 맞게 그러한 미담들을 정말로 보여주시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서 제약회사 영업직을 한다면은 실망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된 정말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인간들 그런 분들도 의사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감명받고 감동받고 또 존경할 만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는 받지 마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드라마에서는 좀 과하게 포장된 부분도 있고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은 또 나오지가 않았던 부분도 실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자기가 이제 목표하는 부분들 너무 이제 미디어나 이런 쪽 부분에 대한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자기가 목표하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약회사 다니셔서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 혹시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초기에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들었던 얘기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약회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전에 말하던 술상보다 술 접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만 많이 들었지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저런 얘기들을 듣는 횟수가 거의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랑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현직자분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힘들 거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외국계 회사 또 많이 얘기해 주셨고 또 국내 회사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이런 국내 회사나 외국계 기업의 장단점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정도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내 회사와 외국계 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건 국내사의 장점일 텐데 정년 보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메이저 회사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큰 과오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정년 보장이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반면에 외국계 회사는 정년 보장이 잘 되지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RP라고 해서 Early Retirement Progr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같은 것들도 40대 초반, 40대 중반에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정년 보장의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은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국내사들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외국계 회사들은 글로벌 본사에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부가 갑자기 생겨나기도 하고 멀쩡한 사업부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는 그래서 또 다시 이직을 또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국내사의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가 또 갖는 장점이 있죠. 국내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수직적인 관계가 중시되는 국내사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훨씬 더 중시하기 때문에 외자사에서 근무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연봉에 있어서도 조금 더 외자사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퇴직
재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거의 2배 이상, 외국계 회사가 높다. 1.5배에서 2배 이상은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점들도 본다면은 외국계 회사가 갖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은 국내사가 갖고 있는 제품의 군이 오리지널보다는 제너릭 위주의 제품군을 갖고 있어서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그런 영업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죠. 국내사들은 제품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하지만 외국계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오리지널 제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또 많은 임상을 통해서 많은 근거들,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있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사와 외자사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대한,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좀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기가 뭐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뭐 국내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고액 연봉을 받고 싶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외국계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이, 이게 사람들한테 또 굉장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회식이 맞냐, 혹은 뭐 접대를 또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사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술을 못 먹는다, 근데 아직도 접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선입견이 좀 있던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회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접대라고 표현하면 이제 안 되거든요. 접대라는 개념보다는 세미나 혹은 뭐 제품을 설명하는 제품 설명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활동, 야간에 식사를 하면서 하는 업무 활동도 개개인마다 다르고 병원마다 좀 다를 텐데요. 많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과는 기업의 문화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떤 관리자를 만나냐, 소장이나 그런 본부장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확실히 예전보다 저녁 술자리는 감소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쪽으로 기업의 분위기나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업무와, 영업적인 업무와 관련된 저녁에 고객과의 식사,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한번 내 그 영업 실적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계획을 짜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없이 점심때 식사하면서 같이 그걸 통해서 영업적인 매출을 올려보겠다, 아니면 다른 팔촉이나 다른 유대를 쌓아서 매출을 올려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자리가 많다, 접대가 많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본인의 어떤 영업 계획에 따라 그거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 나는 술을 못 마시는데 어떡하나, 나는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술을 안 마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관련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 술로 인해서 뭐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뭐 이제 접대라는 말도 못 쓰죠. 이거는 뭐 청탁금지법이나 아니면 아까 CP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컴플라이언스 그런 규정,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말 자체는 이제 못 쓴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거나 혹은 뭐 선입견을 끼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실제 야근이라든지 주말 근무, 이런 부분은 어떤 편인가요? 아직 뭐 주말 같은 때 뭐 병원이 하는 또 그런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 주말 근무도 하시는지, 혹은 뭐 야근도 혹시 많은 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영업사원이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나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말에도 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의 선택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어떤 제품의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일요일에도 본인이 원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본인의 선택입니다. 야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업사원에게 있어서 야근은 아까 말씀드린 저녁에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설명의 자리겠죠.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고객과 그 시간에 만나서 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집에 일찍 들어가서 웬만하면 가족들과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영업적인 매출과 직결되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고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늘 현실적인 답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선입견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입견이나 색안경을 끼고서 이런 부분 걱정되는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현직자분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도한 염려는 안 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총 5편인데요 5편 동안 지금 참여를 해주신, 인터뷰 해주신 이 앞에 현직자분께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산업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현직자를 찾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